자, 오늘 입시막살 고교학점제와 중간고사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 자, 이게 이제 무슨 주제냐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다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첫 번째 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도 다 처음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고교학점제 2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이 좀 이상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의 경험과 뇌피셜로 막 하는 게 이제 입시 컨텐츠 말고 이제 저희는 직접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거든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좀 이상합니다. 상당히 이상해요. 우선은 그 제가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학년 2학기 성적이 최종 내신 성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2015 개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까지 9등급제 여기서. 그래서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3학기 성적과 비슷하더라. 거의 약 80%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성적이랑 나머지 3학기 성적이 비슷하더라. 물론 이제 그 똑같은 건 아니죠. 뭐 한 뭐 1.5, 1.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입에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대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1애가 1.12가 된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2.0이나 2.1이나 사실 거기서 그게 대입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의 성적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성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를 보면 1학년 2학기 성적 2학기에서 거품은 빠집니다. 거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성적이 좀 거품이 껴 있다. 자기 실력보다 성적을 잘 맞은 거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진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올라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라는 거는 적응 과정도 필요하고 상대 평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2015에서는 2학년 때 과목들은 이 겨울방학 때 잠깐 한다고 해결되는 과목들이 아니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3학년 특히 자연계는 일반 선택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적기 때문에 거의 1학년 2학기 성적이 최종 내신 성적과 비슷한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조사를 좀 해봤어요. 내부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내부적인 조사 씨 뭐 한 5명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꽤 했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내부적인 조사를 좀 해봤더니 하락한 비율이 약 한 40% 정도 돼요. 하락 1학년 때 대비 성적이 하락했다. 이게 그 2015 개정에서는 약 10% 정도가 성적 하락을 겪고 그다음에 한 뭐 10% 정도 좀 오르고 거의 뭐 80%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어마어마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4배 오른 거잖아요. 물론 저희 연구소 수치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가 이제 막 들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상해서 뭐 설명회 갈 때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 만날 때나 이렇게 좀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단순히 성적이 떨어져서 뭐 그런 것도 큰 문제긴 한데 중간고사의 내용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상할 게 뭐 있냐? 처음 치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뭔 기준으로 이상하냐 안 이상하냐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내신학원에서 보통은 학생들이 내신 대비할 때 기출문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뭐 수능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기출이 중요하지만 내신도 기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학원들도 당연히 그 학교 과목에 그 내신 기출 몇 년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예상도 하고 응용도 해서 대비하고 당연히 학생들도 그걸 기준으로 대응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난이도나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 설명회 가시면 뭐 이 학교 국어는 어떻고 저떻고 문제 난이도 어떻고 뭐 몇 문제가 뭐 변별은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만 이런 얘기 주로 들으시잖아요. 학원 설명회 가시면 늘 듣는 그거. 근데 늘 듣던 그거 예상했던 그게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상을 벗어났다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예상보다 어렵게 나왔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쉽게 나왔거나 뭐 이런 게 속출했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술형이 강화돼서 이 서술형 원래는 서술형에서 뭐 되게 변별 안 했는데 서술형에서 뭐 강화돼서 이걸로 막 변별력이 커졌다거나 아니면 뭐 서술형 배점이 엄청 높아져서 거기서 난리 났다거나 아니면 되게 매우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으면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평소 원래는 잘 외워야 됐는데 이제는 외우는 것보다는 뭐 다른 형태로 변별력을 갖췄다거나 등등.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다르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대로 떨어지고 문제 내용도 이상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아닌데요? 우리 학교는 아니던데요? 자꾸 그렇게 이제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걸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 크게 하락했다 12.3%, 좀 떨어졌다 20.7%, 그냥 40%죠. 그리고 비슷하게 유지했다가 평소보다 적고 웃긴 거는 상승했다는 것도 2015 개정교육과정보다 높아요. 지금 상승한 학생들도.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이건 눈에 띄는 결과다. 이 뭔가 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살아야 되는 현 고등학생 1, 2 미래 고등학생들이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걸까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설문조사도 해본 결과 이 왜 그런 걸까가 이제 좀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는 광고를 하고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광고를. 제가 레니프의 유니백 체어 프로 이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자를 상당히 자주 바꾸고 의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워낙 제 일 자체가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 유명한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는 다 써봤어요. 제가 아무리 의자가 중요해도 의자에 내가 2, 300을 태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간 태울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서 협찬을 준다면 저는 감사하게 쓰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자를 다양하게 써봤고 전에 쓰던 의자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썼어요. 이 유니백 체어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브랜드였어요. 물론 뭐 제가 처음 듣는다 그래서 네가 처음 들으면 안 유명하고 네가 아는 건 유명하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처음 들었거든요. 우선은 이 의자의 다양한 스펙 관련한 거는 좀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가지 실제 제가 앉아보고 검증이 된 거 이제 여기서 광고하는 것 중에 실제로 이건 맞다 하는 거. 이 의자가 뭐 16cm고 해서 요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해서 되게 짱짱하다. 자,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자 쓰고 졸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 틸팅이라든지 이런 거 헤드레스 높이 팔걸이 이런 거 다 요즘에 이런 거 되는 의자들이 많아요. 다만 이게 비쌀수록 요런 게 많이 되고요. 의자가 싸면 여기서 몇 가지 기능이 빠집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의자는 다 있어요. 가격 대비 충분한 스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의자를 써보면서 뭐 이건 이제 계속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후기 중에 쫀득한 착좌감, 앉는 순간 달라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요 후기 중에 가장 동의할 수 있는 후기. 그래서 제가 이 의자를 지금 벌써 한 꽤 썼는데 확실히 업무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의자를 바꿔야 되거나 우리 애가 좀 많이 커가지고 의자를 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중간고사를 못 쳤는데 애를 탓할 수는 없으니까 의자 때문에 중간고사를 못 쳤는가라고 의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구매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스토어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 우선은 지금 중간고사를 2학년 학생들은 쳐보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제 좀 깨달으셨죠. 물론 저는 이 얘기를 모르신 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이미 얘기를 구독 영상에서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과목이 늘어나서 고통을 받을 거다. 자, 지금 1학년 특히 잘 들으셔야 되고 중3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곧 나의 미래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이 문제를 직면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이거를. 일단은 대비해야 할 과목과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과목과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과목부터 하죠. 자, 과목 기준으로는 지금 고3 2015 개정 기준으로는 보통 2학년 때 일반적으로 듣는 패턴이 문학, 수학 1, 그다음에 탐구, 그게 과학이든 사회든 적으면 2개에서 많으면 보통 2개에서 3개,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2외국어 하는 학교가 일단 반 이상은 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동네는 수원 수투를 같이 했는데, 물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이런 데는 더 많은 학교도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평균으로 치면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다. 흔한 패턴이고, 2022 개정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보면 일단 문학, 대수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데 수학을 하나 더 듣습니다.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은.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중에도 수학을 더 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계는 아마 대부분 수학을 하나 더 들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뭐 기하를 듣든가 아니면 다른 뭐 과목을 듣든가 인공지능 수학을 듣든가 뭐 경제 수학을 듣든가 등등. 그리고 탐구 과목이 그 전에는 2개에서 3개였는데 지금은 3개에서 4개예요. 그러니까 4개를 과학을 4개를 듣는 학생도 많아요. 아닌데요, 우리 학교는 3개만 듣는데요, 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아닌데요, 우리는 아니던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에, 야, 니는 개인적인 경험,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표본 조사를 다양하게 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2외국어나 기술 과정을 거의 필수로 듣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그러니까 적으면 1개에서 많으면 4과목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2015 개정 대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야, 뭐 한두 과목 늘어난 거 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하시지만 해보세요. 한 과목 늘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한두 과목 정도 늘어난 거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안 떨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과목도 늘어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고교학점제는 학기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학기제 운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현 고3 학생들은 물리학을 물리 1 같은 경우 보통은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한 권을 끝내죠. 아닌데 우리 학교는 고3 애들 1학기 다 끝냈는데, 물론 그런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은 1, 2학기 나눠서 끝냈단 말이에요. 나눠서. 그리고 뭐 학기제를 지금 고3인데 학기제를 운영해서 테스트를 해본 학교들도 그러면 뭐 2과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3과목이든 4과목이든 어쨌든 그 교과서를 이번 학기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위가 2배 늘어난 겁니다. 범위가. 작년에 한 학기에 해야 되는 분량을 이번엔 중간고사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그러니까 과목도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만 와도 조금 애매하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2개가 동시에 오니까 정확히 2배 고통이 늘어난 게 아니라 4배, 5배, 6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아닌데요, 우리는 중간고사 이번에 안 치는 과목들이 꽤 있던데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지필고사를 한 번만 하는 그 과목 학교들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지필고사,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를 안 쳐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다행히 우리 애는 지금 중간고사 안 치는 과목들이 꽤 있어서 과목이 좀 적어서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기말고사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필고사를 한 번만 치는 건데 지금 안 쳤으면 기말고사 때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위는 압축적으로 한 교과서를 다 한 번에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는 더 기가 막히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상. 그리고 수행평가 변별력을 가지고 과목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늘어날 거니까,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를 기존에 하던 문법이나 하던 대로 뭐 학원들이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상 만나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 기준대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열심히 하는데 할 게 더 많아지니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고통인 거지. 그리고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사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하락 이유를 물어봤는데 지금 가장 많이 답변한 내용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 늘어나, 물론 이제 중복으로 답변을 하셨어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늘어나서 학습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 과목이 늘어나서 이 얘기를 확실히 많이 했고, 그리고 아마 이 부모님들이 내용적인 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 과목이 늘어난 건 그냥 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범위가 늘어난 거는 부모님들은 그걸 이제 좀 체감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그 늘어난 범위 양과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아마 체감이 좀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수행 평가와 교내 활동이 많아져서 여기서 핵심은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범위도 늘어나고 그 과목도 늘어나면 공부할 시간이 늘려야 되는데 24시간 한정돼 있고 그렇죠? 최대한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요? 딴짓 하느라고 어디 가스라이팅 당해서 보고서 쓰느라고 그리고 과목별의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거를 체감적으로 어떻게 단순하게 진짜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것도 있겠지만 범위가 늘어나서 대응을 못해서 체감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 2, 3번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뭔가 많이 늘어나고 이거를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늘어난 과목을 다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인원이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고통을 얻는 경우 지금 이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성적의 잦은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올 1등급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올 1등급 안 나오면 망한다. 이 얘기를. 뭐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 1등급 안 나오면 망한다는 거는 개소리다. 라는 거를 저 혼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고2 어머님들 그 가스라이팅 당할 때도 누가 댓글로 다셨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리 제가 펜사쌤을 잘 믿어도 펜사쌤 빼고 다 올1 아니면 망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제 그런 줄 알았다고. 이제 계속 확인하실 거예요. 이제 이 성적의 잦은 변화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막 성적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하고 막 이런 학생들은 더 멘탈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량이 부담이죠. 당연히. 정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당연히 이거는 거의 뭐 사형 선고와 같은 거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책임감이 있고 꼼꼼하게 하날수록. 차라리 사표를 쓸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를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막 거의 막 쏟아지고 있죠. 지금 뭐 죽어라. 중간고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에도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거의 랜덤 박스식 수행평가입니다. 뭐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거의 랜덤 박스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보고서 좀 그만 쓰라고. 아직도 비교과 진로 보고서 심화 보고서 써야 된다. 그래야 세특이 좋아지고 뭐 비교과로 역전이 가능하고 뭐 등등. 이게 이제 이 정신병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이라고. 근데 이거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문제인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 놈과 당하는 놈의 콜라보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건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쿨타임 돌 때마다 계속 잔소리 할 거라서. 그리고 이제 문제 스타일의 변화 이것도 어쨌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기하, 물리, 화학, 생명, 사회문화 등등등등 수능은 아닌데 내신 과목인 교과. 그전에는 수능인데 내신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수능이 아예 아닙니다. 이 과목들은. 근데 내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굳이 수능도 아닌데 내가 수능용을 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물론 그냥 내는 대로 내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 진짜 이제는 물리화학 공부를 시켜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게 그 기존의 문법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경쟁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운영을 잘해야죠. 이거를 운영을 잘해야 된다. 운영을 잘해. 운영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스포츠도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선수 그 팀이 늘 이기거나 늘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우승하고 이길 확률이 높은 거지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팀이 항상 우승하고 이기면 아무도 스포츠를 안 보겠죠. 그렇죠. 실력을 운영 능력으로 극복하는 선수나 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입은 운영 능력이 필요해요. 운영 능력이 뭔데요?는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운영력 능력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네가 다시 올려요, 씨가.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운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